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영상이 없었는데요, 너무 바빴어요. 일이 너무 바빴고 독일에 매장도 오픈하고 전시에 참가도 하게 되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파트너분이랑 같이 하지만은 어쨌든 저희 공장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보내는 거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제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안다가 봄방학을 맞이해가지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홍콩 디즈니랜드 가서 안다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홍콩 디즈니랜드 가서 촬영을 안 한 거는 일단은 너무 바빴고요. 안다랑 노느라고. 그 와중에 촬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홍콩 디즈니랜드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유튜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촬영 안 해도 재밌는 그런 영상이 많아서 촬영을 일단 안 했습니다. 홍콩에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제 와이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탄 사람과 다른 나라로 여행을 했을 때 겪게 되는 뭐 불편한 점, 뭐 괜찮은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홍콩에는요, 장애인 택시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특수하냐면요, 장애인 택시는 이제 한 캐나다 그때 갔을 때요, 캐나다 빅토리아 같은 데 갔을 때 장애인용 택시를 이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와서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뒤로 이게 문이 열리고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택시는 제가 한국에서는 아직 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 택시를 타려면은 예약을 하고 몇 시간인가 기다려가지고 이제 겨우 와서 이제 픽업을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예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로 개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홍콩에 가면요, 저 택시가 뒤에 문이 열리면서 똑같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택시 회사가 그런 전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홍콩에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사이트라든가 연락처를 얻기까지는 굉장한 검색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 길거리도 어떻게 보면 도로도 괜찮고 뭐 사람 걷기에도 괜찮고 했는데,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홍콩 공항은요, 장애인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이란 거,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장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휠체어를 타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거는 뭐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크인 할 때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되게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줄을 더 오랫동안 서야 된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먼저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탑승도 장애인을 먼저 탑승하는 이유는, 만약에 장애인이 중간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할게요, 그냥 휠체어 탄 사람, 휠체어 탄 사람으로 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탑승해야 되는 사람, 뭐 노인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희 척추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 그걸 통칭해서 그냥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해야 되는 사람을 왜 먼저 어떤 공공의 그런 이동 수단에 먼저 탑승을 시켜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중간에 타게 되면요, 뒤에서 줄이 엄청 길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 상황이. 그거는 이제 자기도 그러기 싫은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측에서는 먼저 탑승을 시킵니다. 하지만 홍콩 공항은 아닙니다. 홍콩 공항은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줄을 서서 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 홍콩 공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우대가 없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불편한 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홍콩에 갔었다 했을 때는 공항에 빨리 가서 줄을 앞쪽에다 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시간 전에 가서 줄을 먼저 서서 가장 앞에서 이를 탑승하는 것을 먼저 절차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겪으면서 예전에요. 한 10년 전이었는데 한국에 갔을 때 모 항공사였어요. 2등 항공사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2등 가까기도 하고요. 2등인지 뭐 1등이 흡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항공사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휠체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탑승을 딱 하려고 먼저 갔어요. 저희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앞쪽에 기다렸는데 아니 여기 직원이 저를 탑승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 이런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때문에 뒷사람들이 불편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를 한참 실랑이 하다가 끝까지 저희를 먼저 탑승을 안 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탑승을 시켜버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끝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경제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안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태운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어떤 사단이 벌어졌냐, 그 중앙, 그래도 좌석이 중앙이었거든요. 굉장히 다른 그 보조 휠체어를 타고 객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 다음에 민망함, 그 다음에 불편함,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본의 아니게 30분 동안 비행기를 연착시킨 적이 있어요. 연착이래. 이렇게 30분 동안 이륙을 못 시키게 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날의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컴플레인을 해서 뭐 그 이후로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에 가면요, 중국 제가 이제 다른 공항은 안 가봤어요. 샹하이라든가 뭐 다른 데 안 가는데 중국이라 하면 이제 광저우를 갔을 때 예전에는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았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뭐랄까 서비스랄까. 그래서 중국에 가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떤 장애인을 배려한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도 이제 다 찾아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를 따로 빌립니다. 알파드도 있는데 알파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짧은 그냥 시장 같은 거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선택은 안 했는데 어떤 그런 차를 단독 대여를 해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광저우에 휠체어 같은 것을 가는데 어떤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운전기사 연락처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위챗으로 하고요. 위챗에는 자동 번역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위챗을 하려면은 다른 친구의 위챗에 추천을 받아야지만 위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챗이 좀 번거롭긴 한데 뭐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기사를 만나서 차량을 탑승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저우에서는요. 샹하이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뭐 제가 기억에 남는 나라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들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수단, 택시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게 막 제가 감동을 받았던 홍콩처럼 그런 택시들이 여러 대가 있어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휠체어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호텔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여간에 그 어떤 휠체어 같은 거를 타시는 분들을 함께 이동을 한다는 거는요, 일반적인 여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 그런 동선 같은 것도 미리 잘 생각해 놔야 되고, 심지어는 주차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좀 프랑스 파리도 갔고 뭐 유명한 데 갔었거든요. 뭐 이태리도 가고 그런 데 다 가봤는데 이런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진짜 짧게 하거나 일방통행이라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럼 어디다 차를 세워서 이거를 저 휠체어를 꺼내서 태운 다음에 이동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하진 않지만 좀 디테일한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휠체어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공공 그런 이동 수단이 아니라 어떤 대여라든가 임대, 렌트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차량이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거는 아마 제 댓글에 그런 사연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의 높낮이, 뭐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공간, 그 다음에 내 짐의 상황,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사람 인원 수에 따라서 차량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렌트카 하는 게 낫고 어쩔 때는 그냥 기사를 통째로 빌려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뿐이지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장애를 입으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더 좋은 곳을 보러 다니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도 이상한데 어제 휠체어 탄 사람과 이동을 할 때, 홍콩에 갔을 때는 공항에 빨리 가시라. 예, 그 다음에 미리 어떤 택시 같은 거라든가 어떤 기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알아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렌트카 할 때는 자신의 그런 휠체어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같이 가는 인원수, 그 다음에 가방의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량을 렌트하는 차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된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별 내용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홍콩에 다니면서 좀 어이없으면서 좀 황당하다. 뭐 홍콩은 뭐 자기 뭐 나름대로 뭐 좀 비싼 나라고 뭐 지들도 뭐 약간 좀 잘 살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예, 하지만 홍콩 공항에서는 꼭 먼저 가셔서 탑승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좀 더 남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독일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바쁘긴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계속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